자, 다 냈어요? 할만하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듣고 책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퀴즈를 보는 이유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출석 대신으로 시작할 때 우리 항상 이렇게 시험을 퀴즈를 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 한 10번 퀴즈가 될 텐데 이렇게 나머지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좀 보고, 아이고, 내가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지난 시간에 궁금한 거 1장, 2장 질문하고 갈까요? 이거 시작을 어떻게 누르고 하죠? 됐어요? 이거 뭐 누르라 그랬지? 권장 사용? 권장 설정 사용? 오케이. 자, 봅시다. 퀴즈 받고 마이크끼리 겹쳐서 그런가요? 아, 이게 너무 커서 그런가? 너무 큰데? 이걸 줄이면 되나? 좀 나아요? 그래, 아까부터 낫다, 그죠? 마이크를 쓰는 게 나은가? 지난주에 1장하고 2장을 했어요. 그 중에 궁금한 거 또는 잘 이해 못하는 거 질문하고 넘어가. 백승주 학생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원소하고 원자가 서로 비슷한 것 같다. 뭐가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화학과 학생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원자와 원소. 원자는 뭐였죠? 애텀이었죠. 애텀. 원소는 뭐였죠? 엘리먼트.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비슷해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되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원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 눌러봤더니 중고등학생 질문에 제일 1위더구만. 원소하고 원자가 뭐가 틀린지 설명해 주세요가 가장 컸어요. 그 중에 나도 쭉 읽어보니까 원자, 애텀이라는 거는 입자, 파티클의 개념이고 원소는 성분의 개념이다. 그것도 잘 안 들어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면 원자는 예를 들어서 차, 그러면 자동차, 그죠? 원소는 그게 무슨 차인가? 뭐 코란도인가, 소나타인가, 그랜저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게 조금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애텀하고 엘리먼트. 그래서 책의 맨 뒤에 보면 원소 주기율표가 있어요. periodic table이 있어요. 우리 쭉 보면 여러분들 책에 부록 있어요. 페이지가 따로 없을 거예요. A2 보면 이제 원소의 주기율표 해서 우리 이제 화학 시간에 했었던 거 영어로 된 게 있어요. 그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하나의 애텀, 원자는 그 파티클, 그 자체, 그 안에 숫자 뭐의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고, 엘리먼트는 그거의 어떤 성질을 보느냐, 뭐 그런, 그게 무슨 자동차? 그러면 그게 무슨 종류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로 설명이 될까 잘 모르겠다. 하여튼 뭐 대강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36페이지에 산과 염기를 배울 때 염기 그림에 틀린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게 염화나트륨이라고 되는데 염화나트륨이 아니고 수산화나트륨이겠죠. 그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누가 찾아냈어요. 근데 아쉽게도 내가 나도 찾은 거라서 1,000원을 못 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3장
3장하고 4장 중간에 쉬는 시간 있을 것 같고요. 자, 봅시다. 3장. 3장은 뭐냐 하면 우리 라이프를 형성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지방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지방산은 몸에 좋고 어떤 지방산은 몸에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챕터에서 싹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딱 이해하면 뭐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한 번에 싹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생물체를 이루는 구성하는 물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소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카본이 무지무지 나오는데 왜 그럼 탄소가 중요한가? 우리 몸에서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첫 시간에 우리가 공유결합 배울 때 그죠? CH4, 메테인 가스 기억납니까? 탄소의 마지막 외곽 그 궤도에 전자가 모두 몇 개 있었죠? 기억나요? 4개 있었어요. 그죠? 안에 2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얘가 탄소가 4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레고 갖고 놀아봤어요? 레고 중에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잘 붙는 애 있죠. 그런 애들은 훨씬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탄소 원자가 우리 몸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결합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고 그래서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생물체에 많은 탄수화물 또는 탄화수소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 있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쓰인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작용기라는 펑셔널 그룹이라는 게 나오는데 4개를 소개해 줄 거예요. 4개를 소개해 주는데 얘네들은 생물체 물질 나올 때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얘네들이 뭐고 어떤 성질을 주는가 하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작용기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물질에 이런 부분이 탁 나타나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데 이름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면 더 좋은데 영어가 싫으면 그냥 우리말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거는 카복실기라고 얘기해요. 카복실기. 그래서 구조를 보면 탄소에서 시작해서 하나는 산소하고 이렇게 2개 더블 본드가 있고요. 이중결합이 있고 하나는 OH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오늘 배울 지방산, 아미노산 공통점이 뭐예요? 지방산, 아미노산, 산으로 끝나요. 그죠? 산의 정의가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H 플러스를 이렇게 내줄 수 있으면 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H 플러스가 어디서 나올까 보면 여기 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pH가 중성 정도 될 때 얘가 H 플러스가 나오면서 여기 마이너스 기가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카복실 기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산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이드록실기 또는 수산기라고 얘기해요. 그죠? NaOH 아까 얘기한 것처럼 OH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알코올하고 탄수화물에서 나와요. 알코올. 여러분들 좋아하는 에탄올. 그죠? 에탄올. 다른 거 마시면 안 돼요. 못 마시는 것 중에 메탄올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파놀, 글리세롤. 오늘 나올 다 것들의 영어 이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끝이 올로 끝나요. 그런 얘기는 얘네들이 OH기를 갖고 있고 어떤 알코올 성질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아미노기, 아민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는 탄소가 아니고 나이트로젠, NH2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뭘 만들더라? 혹시 기억나요? 아미노산이 뭘 만들죠? 아미노산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 네, 그게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몰랐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이런 그룹은 아민기다. 너무 어려운 걸 했나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돼. 네 가지만 기억해두고 한번 기억하면 돼. 마지막이 인산기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phosphate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P, 인산이라는 게 있고요. 옆에 4개의 산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산기. 얘네들은 우리 핵산, DNA하고 RNA도 오늘 배울 텐데 거기에 단골 손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ATP라는 게 나와요. ATP. 혹시 들어봤어요? ATP? 네,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인데 ATP는 세포 안에서 쓰는 현금이에요. 캐시머신. 여러분들 돈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현금 인출기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 내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돈으로 금방 탁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ATP라는 몰리큘이에요. 그건 이제 거기에 인산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같이 배우기로 합시다. 자, 이제 작용기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이게 있으면 어떤 특성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다. 그래서 4개를 했어요. 뭘 했어요?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카르복실기, 그다음에 수산기, 아민기, 아미노기, 그다음에 인산기. 영어하고 내가 우리말하고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렇게 4개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3대 영양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탄수화물부터 시작합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는 탄수화물. 그래서 여기서는 또 4가지만 소개해 줄 거예요. 탄수화물 중에. 근데 첫 번째 특징, 탄수화물 전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 레고 얘기한 것처럼 조그만 걸 가지고 큰 거를 만들어요. 조그만 걸 막 여러 개 붙여가지고 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그만 거 모노머라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단당류라고 당이 하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여러 개 붙이면 다당류가 되고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다당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거는 단당류 2개가 붙어서 된 이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단당류를 여러 개 붙여서 만들면 이제 다당류가 되고요. 탄수화물의 특징이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큰 것들은 하나 붙여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영어로 책에서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노머 하나짜리라고 얘기해요. 그걸 여러 개 붙여 놓으면 폴리머 여러 개 붙어 있다 또는 중합체라고 얘기해요. 탄수화물의 특징은 뭐다? 하나하나 조그만 걸 붙여서 큰 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조그만 하나하나는 글루코스예요. 포도당이에요. 네? 포도당, 글루코스. 여러분들 힘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면 링거 솔루션 맞잖아요. 링게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포도당 주사예요. 포도당 집어넣어주는 게. 응? 그게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4개의 탄수화물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이름이 뭐냐 하면 녹말, 영어로는 starch라고 얘기하고요. 글리코겐, 영어로는 글라이코젠이에요. 똑같은 건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애 자라서 뭐 한 유치원 가는 애한테 야, 너 바나나가 영어로 뭔지 아냐? 그럼 뭐라 그래요? banana 딱 그래요. 그죠? 피아노가 영어로 뭔지 아냐? 그럼 뭐예요? 피아노 딱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로 인식을 해요. 발음 때문에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번역하다가 보니까 번역이 되는 단어도 있고 생물학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제일 어렵게 느낄 게 뭐냐면 생물학 쪽에서 용어를 알면 반은 접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근데 어떤 단어는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영어를 읽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생물학이 처음 발전했던 거는 유럽이 훨씬 더 먼저 발전했어요. 독일이나 이런 쪽이 발전했. 그걸 동양에서는 누가 받아들였냐 하면
일본에서 받아들였어요. 먼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자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번역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퀴즈에 나왔던 세포 뭐 이런 거죠. 셀을 번역을 한 거예요. 셀을 번역을 했는데 한자어로 세포. 그러니까 뭔가 단위가 되는 뭐 이렇게 한자를 어떤 한자 썼는지 잘 모르지만 세포 이렇게 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현미경을 관찰하다가 크로모솜을 봤어요. 크로모솜을. 근데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막 염색을 했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염색체. 염색을 했더니 뭐 보이는 바디. 이렇게 해서 한자어로 번역을 쫙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들여와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생물학 이런 과학 분야가 누가 선도하냐면 미국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미국에서 막 빨리 발전해요. 그래서 단어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생물학자들이 앉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의미를 생각하고 번역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번역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 뭐라고 번역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번역을. 그래서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 학생들한테는 다 영어 단어를 알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전공 들어가서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더라도 같이 쫓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나온 것 중에 녹말 하나 빼놓고는 다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생각을 하면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녹말. 녹말은 감자전 생각하면 돼요. 감자전. 네? 감자전 할 때 이렇게 허옇게 나오는 그게 스타치, 녹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은 하여튼 간에 저장되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식물에 막 씹혀서 소화 안 되는 부분. 샐러드를 왜 먹어야 되느냐. 화장실 잘 가기 위해서 샐러드 먹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소화울이 안 되는데 식물에서는 셀룰로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키틴 또는 영어 발음은 카이틴이에요. 카이틴. 이건 영덕대게 좋아요. 영덕대게. 그 딱딱한 게 껍데기. 그게 키틴질이에요. 카이틴. 또는 곤충 껍데기. 딱딱한 곤충 껍데기. 그게 카이틴, 키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탄수화물이 생물체에 중요한데 역할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는 영양분을 저장하는 형태이고요. 두 가지는 구조적인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녹말, 처음에 나왔던 스타치는 식물세포에서 식물이 글루코스, 그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글리코겐은 동물에서 우리가 막 먹으면 설탕이 포도당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배고플 때 잘라 쓰려고 저장해 놓는 형태가 글리코겐이에요. 어디다 저장하느냐? 우리의 간하고 근육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녹말하고 글리코겐은 포도당, 그러니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양분을 저장해 놓는 형태고요. 나머지 두 개, 셀룰로스하고 키틴, 카이틴은 구조적인 이유로 만드는 거예요. 식물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딱딱한 걸 유지하는 거는 다 셀룰로스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포도당들을 잘 줄 세워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셀룰로스. 그걸 우리가 먹으면 소화는 안 돼요. 그렇지만 배변을 하는데 되게 좋기 때문에 샐러드를 자꾸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카이틴은 게나 또는 이런 크랩, 멍멍이 말고 게, 가재 뭐 이런 것들의 바깥 딱딱한 외투를 만드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네 종류를 했어요. 뭐뭐 했어요?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키틴 이렇게 네 개 했어요. 그 중에 두 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식물에서 하나는 동물에서 나머지 두 개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죠? 셀룰로스하고 키틴. 정리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탄수화물이라 그런다. 탄수화물의 특징은 뭐다? 한 개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거 가지고
붙여가지고 긴 거, 큰 거를 만든다. 그죠? 이렇게 모노머를 가지고 폴리머, 중합체를 만든다. 그래요. 요거 정리한 거고요.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지질이 나왔습니다. 지질, 리피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건 조금 여러분들 생활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질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냥 공통적으로 지질 그러면 특징이 딱 하나 있는 게 물하고 잘 안 논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친수성? 친수성은 물하고 친한 건데 소수성, 하이드로포빅한 거죠.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따로 노는 애들이 그냥 통틀어서 지질이라 그런다. 지질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 지질이라 그래요. 근데 리피드의 경우에는 어떤 하나를 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큰 거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공통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4종류의 지질을 소개해 주는데 그마다 구조가 다 틀려요. 복잡해요. 그렇지만 구조를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4종류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중성지방.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뭐 이렇게 건강검진하면 중성지방 수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트라이 그러면 뭐가 3개 붙어 있죠. 그죠? 좀 이따 보여주긴데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트리글리세리드. 뭐 이게 첫 번째 중성지방이에요. 트리글리세리드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하나의 몰리큘인 글리세롤은 이제 탄소가 3개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글리세롤 했어요. 올로 끝났어요. 올 뭐가 있다? 아까 있었는데 그죠? 작용기 중에 올, 메탄올, 에탄올 끝나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OH기죠, 그죠? 수산기. 그게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없어졌지만 여기 3개가 붙어 있어요. 그죠? 글리세롤 하나에 수산기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그 수산기에 뭐가 와서 붙었냐 하면 이렇게 지방산이 와서 붙어 있어요. 지방산? 그럼 또 기억나는 작용기가 뭐죠? 카르복실기, COOH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산을 보면 탄소만 쫙 있고 수소만 쫙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고 관계되는 지방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산에 대해서 들어본 종류를 한번 불러봅시다. 어떤 지방산? 동물성 지방산, 식물성 지방산, 또 포화 지방산, 또 불포화 지방산, 또 오메가 어쩌고 저쩌고 오메가3 지방산 못 들어봤어요? 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트랜스 지방 그죠?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요거 하면서 딱 정리를 할 수 있어. 어떤 거는 왜 우리 몸에 좋고 어떤 거는 왜 우리 몸에 안 좋은지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무슨 의미인지를 봅시다. 포화됐다는 건 뭐예요? 많이 먹어가지고 더 이상 포화 상태 꽉 찬 거예요. 그죠? 그게 포화 상태예요. 뭘 포화 상태라고 하냐면 이 지방산의 탄소가 수소가 더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수소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탄소는 결합을 4개 하잖아요. 그죠? 다 보면 탄소가 4개 다 결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다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수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산은 무슨 지방산이다? 불포화 지방산이다? 포화지방산이다. 그래요. 포화지방산이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탄소에 보면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수소로 이렇게 결합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3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책에 3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51페이지 3-3 돋보기를 좀 더 큰
높은 걸 써야 돼. 51쪽을 봅시다. 51쪽을 보면, 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손가락 된 데를 보면 탄소하고 탄소의 결합이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다 수소를 끼워 넣으면 들어가요. 그죠? 수소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포화 지방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화 지방산하고 불포화 지방산의 차이를 알았어요? 그죠?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전부 하나 결합으로 쫙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으면 포화 지방산이에요. 자, 그 다음 구조적인 특징을 봐요. 포화 지방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straight as an arrow. 화살처럼 이렇게 쫙 뻗었어요. 그림에 나온 불포화 지방산, 적어도 이중 결합을 하나 갖고 있는 애는 어떻게 됐어요? 중간이 꺾여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성격이 나옵니다. 일렬로 정렬이 딱 되면 얘네들이 분자를 착착착착 쌓기가 좋아요. 착착착착착 잘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온도에서 더 고체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십리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막 뜨거운 불에 구워 먹었어요. 다 구워 먹고 불이 점점 식었어요. 삼겹살에서 막 나오던 기름들이 어떻게 됐어요? 허옇게 굳었어요. 뭐냐면 걔네들은 정렬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온도가 싹 떨어지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동물성 지방이고요. 걔네들은 포화 지방이에요. 스트레이트 됐기 때문에 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정렬을 착 잘해서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고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 지방산이 분해돼서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심장 근처에서 여러분 온도가 몇 도죠? 37도. 어느 날 갑자기 고체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지방산이 몸에 안 좋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을 생각합시다. 올리브유 또 뭐 다른 식물성 기름들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뭐 그래요. 네. 걔네들 구조를 생각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죠? 꺾여 있어요. 얘네들 차곡차곡 쌓으려고 그래도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상온에서도 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포화 지방산하고 불포화 지방산의 차이를 이해가 됐죠. 그죠? 그래서 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더 좋다가 아니고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좀 더 좋다. 그래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를 보면 오메가 지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재밌어요. 오메가 지방산. 오메가가 뭘까? 오메가. 어디서 온 오메가일까? 자, 옛날에 차 이름 중에 아토즈라는 차 이름이 있었어요. 그죠? 혹시 아직도 집에 있는 사람? 아토즈 이렇게 높은 차. 아토즈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A to Z, Z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토즈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뭐? 마지막 탄소 지방산의 가장 마지막 여기가 이제 처음이니까 가장 마지막 탄소를 오메가라 그래요. 오메가 3 그러면 거기서부터 세 번째 탄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이중결합이 뭐였죠? 아까 불포화 지방산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3 그러면 끝에서부터 세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도 꺾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메가 지방산이 많은 거는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에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쥐도 먹여보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몸에 좋더라.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이 제일 몸에 좋더라.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좋더라.
그것도 안 되면 삼겹살에 있는 포화지방산이더라. 거기까지 나왔어요. 마지막 네 번째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이 뭔가 하는 거예요. 55페이지를 보면 화학식에서 화학 분자 구조에서 시스와 트랜스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통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스는 나하고 이렇게 같은 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으면 여기를 경계로 하면 나하고 같은 쪽에 써 있는 게 시스폼이에요. 시스폼. 근데 나하고 건너서 반대쪽에 있으면 트랜스예요. 그 그림을 보면 시스하고 트랜스의 차이를 알겠어요? 트랜스 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시작은 식물성 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거기다가 수소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불포화 지방산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수소를 막 집어넣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연 현상에서는 시스폼, 이중 결합이 생기면 시스폼을 생기는데 그렇게 가공을 하다가 보면 어떤 폼이 생기냐 하면 트랜스폼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산이. 근데 트랜스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스폼을 이렇게 꺾여가지고 상온에서 액체로 잘 있는데 트랜스폼은 꺾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가지고 잘 패킹이 돼요.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푸드 프로세싱 컴퍼니, 그러니까 음식 가공하는 그 식품점의 입장에서 보면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것보다 고체가 훨씬 더 핸들하기 좋아요. 어디 보내기도 좋고 상온에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서 트랜스 패티 애시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가공 업체에서. 근데 그걸로 과자를 만들어 보니까 약간 입맛에 또 뭐 좋은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입맛에 막 좋아서 과자가 잘 팔려요. 그래서 거기다 트랜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맥도날드에서는 그렇게 다 했을지도 몰라요. 프렌치 프라이즈 만들 때. 쇼팅이라고 큰 깡통에 기름이 와요. 그러면 푹 떠가지고 끓이기 시작하면 그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 패티. 그래서 제일 안 좋다는 거죠.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네 종류 다 됐습니까? 우리 몸에 뭐가 제일 좋은지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지질로 본 게 뭐예요? 트리글리세리드다. 트리글리세리드는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3개의 지방산이 붙은 거다. 근데 그 어떤 지방산이 오느냐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포화지방산이 와서 붙은 거예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단어는 들어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이게 뭐예요? 지질의 두 번째 종류. 첫 번째 종류가 뭐였어요? 트리글리세리드하고 두 번째 종류가 스테로이드. 네, 스테로이드 언제 들어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야구 선수 또 운동 선수들이 스테로이드 복용해가지고 막 근육질 이런 사람들. 옛날에 내가 메이저리그 야구 막 열심히 볼 때 홈런을 한 시즌에 막 60 몇 개 친 사람이 있어요. 맥과이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나오면 야구 방망이가 이쑤시개 정도처럼 보여요. 덩치가 너무 커서 야구 방망이 이쑤시개 들고 치는 것 같아요. 정말 홈런을 잘 쳤어요. 몇 년 뒤에 조사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스테로이드 복용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작용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일종도 스테로이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지질이에요. 왜 그러면 지질 중에 하나예요. 물하고 잘 안 섞이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구조적인 특징은 이렇게 생긴 4개의 링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들로 만들어졌다. 그게 특징이에요. 스테로이드. 여기에 속하는 것들, 스테로이드 그러면 아주 넓게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봤던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뭐 이런 것들 다 호르몬. 이런 것들은 다 호르몬, 성호르몬이에요. 성호르몬.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많으면 안 좋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를 다 털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이건 지질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뭐
피부에 바르는 연고들 중에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기똥차게 잘 작동을 해요. 근데 너무 오래 쓰면 안 좋아요. 자, 세 번째. 야, 이제부터 재미없어지기 시작한다. 세 번째 지질은 인지질이라고 얘기해요. 인지질. 영어로는 phospholipid라고 해요. phospholipid. 아까 인이라는 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뭐로 만들어졌죠? P 하나하고 O 4개 갖다 붙은 게 인산기였었어요. 그죠? 인산기를 보면 인지질의 시작은 아까 트리글리세리드하고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2개가 붙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세 번째 지방산이 붙는 대신에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인산기, 아까 얘기했던 PO4가 갖다 붙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인지질이다. 얘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세포의 막을 얘기할 때 구성 성분이 가장 많은 게 인지질이에요. 어이구, 거꾸로 갔다. 인지질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방산 2개 붙은 애는 물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물하고 안 친해요, 그죠? 소수성이에요. 왜냐면 지방산에 거기 물하고 같이 안 놀아요. 걔네들은 극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요 인산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를 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기를 띄면 극성을 띄면 물하고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부분, 머리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물하고 놀라 그러고 꼬리 부분은 기름하고 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기름 놔두고 얘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세포막이 이런 게 2층으로 되어 있는 이중층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이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중요할 거예요. 그죠? 됐어요? 이제부터 졸리기 조금만 더 참아요. 지질의 3가지를 했어요. 뭐예요? 트리글리세라이드,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인지질. 마지막 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왁스예요, 왁스. 왁스? 무슨 왁스? 혹시 여러분들 박물관 중에 밀랍 인형 만들어 놓은 박물관 가봤어요? 왁스 뮤지엄이라고? 사람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왁스예요. 그게 밀랍이에요. 그것도 지질의 한 종류. 또는 그 마트에 갔는데 사과가 너무너무 반짝반짝한 거야. 너무너무 반질반질하고 광택이 막 나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 왁스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네? 시들지 말라고. 실제로 나뭇잎들 중에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선운사, 지금 말고 봄에 선운사에 가면 동백꽃이 많이 펴요. 네? 동백꽃 나무가 무지무지 두꺼워요, 잎이. 그리고 반짝반짝해요. 그건 왜냐면 겨울을 나고 하는데 잎 위에 이렇게 기름 발라놓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을 되면 얼굴에 뭐 바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왜? 모이스처가 증발하는 걸, 그러니까 물기가 증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또는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분비를 해서 잎 위에다 바르는 것들도 왁스다. 또 뭐래? 벌들이 자기 집 질 때 뭐예요? 벌집? 그것도 왁스예요. 그것도 지질의 한 종류다. 그래서 4개의 지질을 했어요. 뭐요?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인지질, 왁스. 이렇게 4종류가 지질이다. 지질이 힘들다, 그죠? 여기까지 질문. 우리 언제 쉬지? 자, 단백질하고 핵산인데 시간이 어떻게 됐나 보자. 47분이나 설명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그러면 단백질까지만 하고 싶시다. 자, 3번째. 영양소로 보통 얘기하는데 탄수화물하고 지질하고 단백질 중에 가장 열량을 많이 내는 게 뭐예요? 지질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다.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면 뱃살이 나오는 이유가 혹시나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지방을. 사람들이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포들이 우리가 항상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게 들어왔을 때 잘 저장해 두도록 우리가 진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진화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백질을 봅시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고 바쁘고 여러분들의 특징을 결정해 주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머리 색깔, 얼굴 모양, 체격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이 닮은 거는 비슷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머리 색깔도 엄마를 닮을 수 있고 아빠를 닮을 수 있고 중간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단백질인 거예요. 단백질은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때그때 가면서 하고요. 결국은 단백질은 특징이 뭐냐면 또 만드는 구성 요소가 딱 있어요. 뭐로 만들어진다? 단백질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생화학 속에서 만나는 생물학을 배웠다면 단백질은 뭐로 만들어진다?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꼭 그 비드 연결하듯이 쭉 연결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또 단백질의 다른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펩티드. 펩티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다. 펩티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있으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아미노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구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아미노 그룹 또는 아민 그룹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NH2 두 개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아미노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이 되려면 아까 무슨 작용기를 갖고 있었죠? 카르복실 그죠? 카르복실 그룹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여기 있어요. 한쪽에 아민 그룹을 갖고 있고 아미노 그룹을 갖고 한쪽에 카르복실 그룹을 갖고 있으면 걔가 그래서 아미노산이 된 거예요. 그죠? 아미노산에는 모두 몇 종류가 있다? 20종류가 있어요. 20종류가. 네? 그래서 차이는 뭐냐 하면 여기 이름 붙여놓은 이 부분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종류가 달라서 20종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민 그룹하고 카르복실 그룹을 갖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OH하고 여기 아민 그룹의 H에서 물이 하나 쭉 빠지면서 이렇게 CONH 이렇게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인데 이름이 펩티드 결합이라고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펩티드 결합을 하면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펩티드, 아미노산이 많이 붙어 있는 펩티다, 폴리펩티드다. 펩티드 결합을 해서 붙어 있다라고 해서 폴리펩티드는 단백질하고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종류가 20개니까 20종류를 가지고 연결하면 무지무지 많은 단백질 종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단백질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그러면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4차 구조까지만 하고 우리 쉽시다. 첫 번째 1차 구조는 뭐냐 하면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오는가가 1차 구조예요. 그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종류가 무지무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순서로 오느냐가 그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차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2차 구조는 뭐냐 하면 그런 아미노산들이 쭉 왔을 때 어떤 특정한 모티프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으면 이렇게 쭉 긴 음악 중에 계속 리피트 되는 그런 모티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2차 구조예요. 그래서 그건 이름들이 좀 있어요. 알파 나선, 베타 병풍, 무작위 꼬임, 요거 3개 정도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죠? 그게 2차 구조예요. 3차 구조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백질이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면 그거를 3차 구조라고 해요. 왜냐면 이 구조가 단백질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체온이 막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 또는 뭐 우리 몸을 항상 어떤 일정한 환경으로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온도가 막 올라가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백질의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막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게 한번 구조가 망가지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구조가 바꿔지면 다시 거꾸로 못 돌아오는 거는 우리 달걀 후라이 하면 보잖아요. 그죠? 달걀 딱 깨가지고 후라이팬에 딱 하면 후라이가 만들어졌죠. 그죠? 달걀 하얀 자가 투명한 데서 하얗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온도를 낮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시 안 돌아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단백질의 구조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러면 기능도 못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4차 구조, 4차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4차 구조는 뭐냐? 그러면 3차원적인 입체 구조에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한 개 이상의 단백질이 모여서 더 큰 단백질을 만들 때 그거를 우리가 4차 구조라고 그래요. 좋은 예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히모글로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단백질 4개가 이렇게 덩어리가 뭉쳐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4차 구조다. 4차 구조를 이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단백질 중에 다른 거하고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3대 영양소로 얘기하는 뭘 배웠어요? 탄수화물하고 지질하고 단백질을 배웠어요. 근데 단백질 중에 지질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단백질 중에 탄수화물도 이렇게 붙여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지질 단백질. 그러니까 지질이 조금 붙어 있는 그런 단백질. 우리 건강검진하면 잘 나오는 HDL, 뭐 LDL 이런 종류들이 지질 단백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당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백질에 어떤 탄수화물 조금 붙어 있는 그런 단백질을 당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당 단백질. 당이 영양소로 쓰이는 거 말고 다른 그 의미는 뭐냐면 서로 인식하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 암호 같은 걸 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의 혈액형, 그렇죠? A, B, O 그걸 결정하는 것도 결국 뭐냐 하면 단백질 위에 붙어 있는 당이 어떤 종류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영어라서. Proteins, the third molecule of life, are by far the most hard-working molecules in living things. The table on the left illustrates some of the many types of proteins and their functions. Proteins are made from chains of amino acids called polypeptide chains. This polypeptide chain folds up in a specific three-dimensional manner, discussed in the next section, to form a protein. All amino acids are composed of an amino group and a carboxyl group. Each amino acid has a unique side chain attached to the central carbon. There are about 20 amino acids in total that are a basis for all proteins. The proteins remain unique because the amino acids are arranged in different orders in different proteins. This animation demonstrates the bonding of 3 amino acids, alanine, glutamine, and isoleucine, to form a polypeptide chain. The carbon atom from one amino acid bonds with the nitrogen atom of another, forcing an OH to split from the first amino acid and an H to split from the next. The OH and H join to form water. Together, the joined amino acids form a polypeptide chain. There are 4 levels of protein structure. As we have seen, amino acids join to form a polypeptide chain, the primary structure. This chain folds up into a structural motif, a beta-pleated sheet, alpha helix, or random coils. This is the secondary structure. These motifs persist through a set of larger scale turns that make up the tertiary structure of the molecule. If several polypeptide chains are linked together in a protein, their configuration is the quaternary structure.
자,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에서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 3장 아직 다 못 끝냈고요. 오늘 갈 길이 바빠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뭐 했죠? 탄수화물 하고 지질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했어요. 그죠? 단백질.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 핵산이에요. 핵산. 그죠? 핵산은 뭐냐 하면 nucleic acid라는 걸 번역한 건데 핵산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DNA하고 RNA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다라면 되고요. 그것들이 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유전 정보를 다른 데다 카피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핵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렇게 딱딱 조그만 걸로 이렇게 똑같이 붙여가지고 만들어요. 조그만 단위가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한자로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서 된 게 DNA나 RNA다. 그죠? 구조를 보면 돼요. 그럼 DNA하고 RNA 차이는 뭐냐? 예, D자하고 R자 차이예요. 그죠? 정확해요. 그 D자하고 R자를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당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당의 이름이 하나는 디옥시리보스고요. 하나는 그냥 리보스예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가 붙으면 그게 DNA가 되는 거고요. 그냥 리보스가 붙으면 R자이기 때문에 RNA가 되는 거예요.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가면 또 나와요. 봅시다. 그래서 DNA만 먼저 생각합시다. RNA는 좀 이따 복잡하니까. DNA를 구성하는 게 뭐다? 뉴클레오티드다. 그죠? 뉴클레오티드라고 했어요. 그럼 좋은데 그 뉴클레오티드는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세 개의 컴포넌트를 되어졌어요. 세 개의 컴포넌트. 뭐로 이루어졌어요? 인, 당, 염기. 그죠? 인산기, 당, 염기. 이렇게 세 개로 있어요. 인은 우리가 아까 봤어요. 그죠? 인산기. P하고 O가 4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작용기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당은 여기서는 어떻게 그렸어요? 오각형으로 그렸죠. 그죠? 오각형으로 그리고 가운데 산소가 있는데 탄소 하나가 여기 사이드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모두 몇 개? 5개. 그래서 5탄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소가 5개 있으면 5탄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당. 그죠? 포도당 글루코스는 탄소가 6개 있어요. 그래서 6탄당이에요. 6탄당. 이거 조금 틀리면 5탄당인데 이 당의 이름이 아까 DNA인지 RNA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이 경우에는 그게 뭐였어요? 디옥시리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탄소를 5개 갖고 있는 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염기가 있어요. 염기. 요것도 염기고, 요것도 염기고, 요것도 염기고, 요것도 염기예요. 그래서 염기에는 4종류가 있다. 그래서 외우기 쉬운 대로 외워요. 나는 GATC 이렇게 4종류로 외워요. 다른 사람도 다르게 외워도 돼.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구조라고 얘기한다? 이중나선의 구조. 이중나선. 둘로 된 선인데 나선이 이렇게 빼빼 꼬였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꼬인 게 아니라 한쪽은 이렇게 싹 들어갔다 위에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는 게 바로 DNA다. 이 구조는 왜 중요하냐 하면 1953년에 사람이 구조 이렇게 풀어가지고 노벨상도 탔어요. 아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왜 이 구조가 DNA에서 중요한지 나중 챕터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RNA는 뭐냐? 그럼 DNA하고 똑같은데 당이 조금만 틀려요. 똑같은데 당만 조금 틀려요. 당이 이름이 디옥시리보스가 아니고 라이보스. 그래서 리보핵산이라고 불러요. RNA를. 기능은 뭐냐 하면 차이를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DNA는 좀 더 구조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어떻게 안전한 곳에 저장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유전 정보를 주로 DNA에 저장을 해요. RNA는 막 구조가 막 바뀌고 좀 다양한 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RNA는 어떻게 쓰냐 하면 DNA에서 유전 정보를 한번 살짝 카피해 가지고 그거를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쓸 때 RNA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 정보는 DNA에 주로 저장하고 살짝 그거를 꺼내서 쓸 때 RNA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챕터 3에서 배운 거는 뭐였었어요? 처음 탄수화물 했죠. 탄수화물의 특징은 뭐였어요? 조그만 빌딩 블록으로 연결해가지고 큰 걸 만들었어요. 그죠? 큰 거 4개 종류,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키틴, 그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질은 열량을 많이 내는 거지만 우리가 4종류 배웠어요. 하나 제일 중성지방이라고 얘기하는 트리글리세리드, 그죠? 그거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가 붙은 거였어요. 그죠? 두 번째로 나온 지질은 스테로이드였었어요. 그죠? 그럼 링이 4개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세 번째는 인지질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트리글리세라이드하고 비슷한데 지방산 하나 대신 인산기가 들어간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 막, 세포막, 무슨 막, 멤브레인 만들 때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왁스는 그냥 식물들이 분비해서 이렇게 바깥에 바르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다. 벌집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세 번째 단백질은 20종류의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그죠? 아미노산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방법은 펩티드 결합이라는 거죠. 그럼 공유 결합의 일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에서 중요한 건 구조다. 구조를 우리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것들이 각각 뭐다 기억하면 되고요. 마지막 핵산이 나와서 핵산은 DNA와 RNA를 얘기하는 거다. 핵산도 조금만 빌딩 블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빌딩 블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3개의 구성 성분이 있다. 뭐죠? 인산기, 인, 당, 염기. 네, 그거 기억하면 돼. 이 정도가 고등학교 생물에 나오는 건데 중요해요. 그래서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4장, 아까 계속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세포가 나이를 먹는가?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디프레스 되지 않아요? 나는 디프레스 되는데. 이거 아니다. 남의 과목을 열었다. 자, 이제 4장. 세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재미있지 않아요. 아직 안 읽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자, 봅시다.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세포의 의미가 뭐였어요?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포부터 우리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하나의 세포로 된 생물이 살아있는 경우에 우리가 생명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세포를 2개로 구별을 해요. 무슨 세포와 무슨 세포로 구별해요? 그거 가기 전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세포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명체 세포서부터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바이러스는 세포일까? 바이러스는 살아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고 우리가 정의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잘 작동을 안 해요.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가서 기생해서 들어가서 현상을 일으켜. 살아있는 건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든요.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세포의 정의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긴다. 이 얘기는 우리 생명체는 생명체로부터 생긴다. 그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그럼 처음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몰라요. 네? 가장 가까운 실험은 뭐였었냐면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험관에 뭐 옛날처럼 산소 없이 수소 뭐 이런 가스 집어넣고 전기 스파크를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밑에 유기물질, 다시 말해서 뭐 다 아미노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좀 만들어졌다 정도까지밖에는
없어요. 증거는. 그래서 처음 생명체가 어떻게 생긴 그 흔적이 남아있기는 해요. 흔적이 남아있기는 해요. 이렇게 쭉 진화상으로 흔적이 남아있지만 어떻게 만들어낸, 어떻게 생긴 것이 첫 생명 그런 것들은 잘 몰라요. 네. 세포는 크게 두 개로 나누기 시작해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혹시 자취하는 사람, 동네에서 뭐 원룸 아니면 뭐 화장실 하나 뭐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아파트 중에 스튜디오라는 형태가 있어요. 스튜디오는 뭐냐면 방이 없고 딱 들어가면 큰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냥 거기에 싱크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방이 안 나눠져 있는 그죠? 큰 공간 하나. 그게 원핵세포예요. 원핵세포. 세포 안에 어떤 공간 따로 공간 개념을 안 만드는 게 원핵세포예요. 진핵세포는 살다가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침실도 좀 만들고 주방 뭐 다이닝룸도 좀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방방을 만드는 게 진핵세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유전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로 구분해요. 그게 뭐예요? 핵이에요. 핵. 그래서 원핵세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캐리어트라고 해요. 프로는 뭐냐? 뭐뭐 전에, 캐리어트 뭐냐면 핵을 만들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핵생물. 진핵생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캐리어트, 진짜 만들어서 갖고 있다. 유캐리어트, 핵이 있다. 그럼 핵이 뭐냐 하면 그림이 나와 있나? 67페이지 맨 아래 그림을 보면 핵이라고 이렇게 빨갛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뭐하냐면 이렇게 멤브레인으로 둘러싸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핵을 만들었을 때는 뜻이 뭐냐면 중요한 유전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다 저장을 하자. 그리고 핵 이렇게 멤브레인을 이렇게 둘러서 만들어 놔.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진핵세포.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진핵세포. 그래서 핵을 만들어 놨으면 다른 공간들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세포 4챕터에서 챕터 4에서는 그런 공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어떻게 두 개로 나눈다?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로 나눈다. 원핵세포에 속하는 것들은 크게 두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번역해요. 번역할 때 이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세균이라고 해요. 박테리아는. 그거 말고 고세균이 있어요. 아르키아라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세균은 세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하고 조금 틀려요.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환경이 나쁜 데서 사는 애들만 골라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펄펄 끓는 온천이라든지 뭐 유황 막 나오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을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핵세포,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박테리아하고 고세균이다. 나머지는 다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 그죠? 진핵생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식물, 그리고 균류가 나와요. 균류. 얘하고 세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한자가 균자가 잘 모르지만 틀려요. 뭐냐 하면 균류는 곰팡이하고 버섯이 여기 들어가요. 곰팡이하고 버섯. 자, 버섯이 식물에 가까울까요? 동물에 가까울까요? 우리 먹잖아요, 버섯. 생긴 것도 식물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동물 쪽에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만드는 단백질들을 보면 아까 키틴하고 비슷한 그런 단백질들도 만들고 그거 어디서 왔어요? 곤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 그죠? 그래서 버섯이 생각보다 식물 쪽이 아니고 동물 쪽에 가까워요. 실제로 식물도 속하지 않고 동물도 속하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 띄워놓은 거예요. 균류라고 곰팡이하고 버섯을 띄워놨어요. 나머지 원생생물은 이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들을 다 묶어놨어요. 그걸 원생생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는 뭐 집신벌레, 뭐 유글레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잡다한 거 다 들어간 거.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눈 것들을 이제 진핵생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핵생물.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머리에? 꼭 EBS 강의하는 것 같으죠. 자, 그래서 진핵생물은
DNA를 핵에 보관하지만 원핵세포에는 핵이 없다. 얘기가 됐죠, 그죠? 원핵세포는 핵을 만들기 전에니까, 그죠? 방이 하나로 그냥 펑 퍼져 있는 거예요. 따로 방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진핵세포는 핵이라는 방을 하나 만들면서 다른 방들도 만들고 다른 구조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세포 내 소기관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이제 방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방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포들이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등생물로 자꾸 진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핵생물들은 단세포도 있고 우리처럼 다세포 동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진핵생물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원핵세포는 주로 이제 단세포로 되어 있고요. 세포 안에 DNA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팍 풀어놨어요, 그냥. 그다음에 진핵세포는 핵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유전 정보를 다 저장했어요. 그죠? 아주 작아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한 100배쯤 되나? 얘네 1마이크로, 5마이크로 정도 되면 얘는 평균 뭐 20, 100마이크론? 뭐 좀 커요.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단일세포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세포로 되어 있고요. 안에 한 가지 세포 소기관을 보호하는데 그게 뭐냐면 리보솜이라는 거예요. 라이보솜이 있어야 나중에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도 단백질 필요해요. 그래서 리보솜을 갖고 있어요. 리보솜은. 나머지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들을 진핵생물은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이제 대부분 이제 진핵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방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볼 거예요. 재미 별로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어떻게 할까? 그냥 동물 세포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것들은 좀 읽어봐야 되고 동물 세포를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 살고 있는 서울시 안 사는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 서울시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전체에다가 그죠? 그러면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통과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시청에서 뭐 업무를 다 본다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시청을 가야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핵인 거예요. 끝날 시간 됐나? 아니죠. 뉴클레스, 핵인 거예요. 그죠? 핵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 전기를 다 제공해주는 여기 가면 당일리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그죠? 그 다음에 바깥에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지나갈 땐 모르지만 만약에 서울이 도시국가였다. 뭐 또는 국가 대 국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계가 있겠죠. 그죠? 국경이 있겠죠. 그죠? 국경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여권을 한번 체크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를 조율을 할 거예요. 그게 세포막인 거예요. 그 안에 공간도 있고요. 그 안에 공간은 세포질 또는 뭐 세포기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안에 여기 골지체라는 게 있어요. 골지체는 뭐냐면 여기 광진구 지나가다 보면 우편 집중국이 있어요. 그죠? 우편 집중. 우편 다 들어오면 그거를 막 솔팅해서 택배로 세포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골지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어떤 구조를 결정하는 세포 골격이라는 게 있어요. 세 종류 이제 밧줄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비유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빨리 지내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포질이나 세포기질은 뭐예요? 세포 경계 아니고 세포 핵의 바깥쪽 공간을 통틀어서 세포질 또는 세포기질이라고 얘기해요. 세포 골격은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나올 텐데 세포 안에서 힘을 받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밧줄이 필요해요. 세 종류의 밧줄이 뭐냐 하면 가장 가는 밧줄, 중간 밧줄, 가장 굵은 밧줄. 그러니까 가장 굵은 밧줄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지하철
철도를 다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그런 밧줄이 필요한 거예요. 세포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 전체 바운더리를 결정해주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할게요. 세포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 타워, 그게 뭐예요? 핵이고 그 안에는 뭘 저장한다? DNA를 저장한다. 우리 유전 물질인 DNA를 저장합니다. 세포 내 소기관들은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이 공간, 가장 세포막의 안쪽, 핵의 바깥쪽을 세포 기질이라고 그러고요. 세포 골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 안에 힘을 줄 수 있는 밧줄이 세 종류가 있어요. 밧줄이. 그 다음에 세포막은 바깥에를 결정하는 막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세포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늙는다는 거는 뭐가 늙는 거다? 세포가 늙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세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나이를 먹어갈까 보는 거예요. 보면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단백질을 만들어야 일이 일어나는데 단백질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에 어떤 단백질을 만들으라는 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거를 읽어가지고 그대로 단백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포 안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책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앞에 것들은 좀 복잡하고요. 골지체부터 나왔나? 그러지 말고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 71쪽 71쪽 그림을 보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핵에서 핵 안에 빨간 데 보이는 게 뭐예요? 그 두 가닥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DNA예요. DNA. 여러분 염색체를 이렇게 팍 풀었다고 생각하면 실타래처럼 쫙 풀으면 이중 나선으로 꼬여져 있는 DNA를 그린 거예요. 거기에서 노란 가닥을 하나 그렸죠, 그죠? 그게 RNA가 DNA 정보를 살짝 복사한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그 복사한 복사본이 핵막을 통해서 세포질로 나오는 거예요. 세포질로 나오면 거기 점처럼 콩처럼 그려놓은 게 뭐예요?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얘네 리보솜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소포체라는 데 붙어 있는데 이런 리보솜들이 붙어 있는 소포체를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면 소포체라고. 말들이 되게 어려워요. 조면 세포체. 영어로 하면 훨씬 쉽어요. 왜냐면 rough endoplasmic reticulum. 영어가 더 어렵다, 그죠? 조면 세포체가 뭐냐 하면 이게 어렵군요, 역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 그래서 약자로는 ER이라고 불러요. 그 응급실이 아니고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거기에 이렇게 리보솜들이 딱딱딱딱 붙어 있으면 사진으로 보면 거기가 울퉁불퉁하게 보여서 한 자각 조면 소포체가 된 거예요. 거기 리보솜이 딱딱 붙어 있으면 그 RNA 조각이 리보솜에 와서 딱 붙어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합성돼요. 합성되는 단백질은 초록색 실로 그렸어요. 그죠? 아미노산들을 쭉 붙여가지고 이제 가닥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면 둥글둥글하게 뭉쳐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소포체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택배 보내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단백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택배로 잘 싸가지고 세포 밖으로 보낼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골지체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편 집중국이라 그랬죠. 집중국에 가서 딱지를 딱딱 붙이면 얘는 세포 바깥 어디로 나가야 돼? 딱 붙이면 걔네들이 주머니에 이렇게 싸가지고 쫙 이동을 해서 세포 바깥으로 가요. 그 과정을 세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나온 게
골지체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상하죠. 그죠? 골지. 왜 그러냐면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이 골지예요. 네. 골지. 그래서 골지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은 우편 집중국이에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걔네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싸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을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현미경상에서 보면 꼭 이렇게 맥도날드 아침 먹을 때 팬케이크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안 먹어봤나 보지? 아침을. 자,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라이소솜이라고 이제 영어로 읽으면 되고요. 리소솜, 리보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리보솜은 아까 뭐 하는 데라 그랬어요? 단백질 만들어지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 만들어지는 공장. 리소솜, 라이소솜은 뭐 하냐면 재활용센터예요. 재활용센터. 리소솜은. 그래요. 세포에서 어떤 걸 쓰다가 얘가 오래되면 리소솜하고 싹 결합을 해요. 리소솜하고 결합하면 리소솜 안에는 이렇게 막 자르는 효소들이 많아요. 안에서 들어오면 막 잘라버려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잘못된 거는 이렇게 조각조각 재활용한 거를 이렇게 붙이면 절대로 미토콘드리아가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기존에 어떤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걔한테 얘 조각을 막 줘요. 그럼 걔가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두 개로 나눠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포는 세포로부터 온다 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으로 그냥 세포를 만들 수 없고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도 기존에 있던 애들이 커져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어요. 바이올로지 잘 모르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다?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그죠?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냐면 ATP를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를 만들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ATP가 세포 내에 현금이라고 그랬어요. 현금. 이거 벌써 40분이구나. 걱정된다.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끝이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TP라고 불러요. ATP가 세포 내에 현금인 거예요. 캐시인 거예요. 진짜 끝인가? 아니잖아.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ATP를 만드는지는 우리 6장하고 7장에 가면 잘 나와요. 그래요. 그 다음에 세포 내 골격이 있어요. 세포 내 골격은 아까 힘을 받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세 종류의 세포 내 골격이 있어요. 세포 내 골격이 있는데 밧줄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밧줄이 3개 있는데 가장 가는 밧줄, 중간 밧줄, 가장 굵은 밧줄. 가장 가는 밧줄은 뭐라고 얘기해? 미세섬유라고 해요. 중간 섬유, 거기까지는 외우기 쉬워요. 마지막에 제일 굵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세래요. 미세소관이에요. 관을 만들어서 가운데가 뻥 뚫렸는데 관이 무지무지 커요. 이거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미세섬유는 이렇게 생겼고요. 중간 섬유고요. 미세소관은 가운데가 뻥 뚫려서 제일 굵은 밧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언제 쓰느냐 그러면 미세섬유는 얘가 세포예요. 얘가. 뭐냐면 박테리아 잡아먹는 우리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얘가 팔을 쭉 뻗어가지고 박테리아 잡아먹으려고 딱 그럴 때 밧줄이 쫙 만들어지면서 세포가 나가는 거예요. 세포가 움직일 때, 또 우리가 근육 수축할 때, 뭐 이럴 때 들어. 그죠? 두 번째, 중간 섬유는 좋은 예가 없어요. 그냥 섬유를 그냥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제일 오래 가는 안정적인 거다. 안정적인 밧줄이다. 세 번째 나오는 구멍이 뻥 뚫린 제일 굵지만 아직도 미세 소관이라고 부르는 거는 3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철도 역할을 해요. 철도. 그죠? 나머지 2개는 뭐냐 하면 세포에 나오는 털을 만들어요. 털. 어떤 털? 이런 섬모, 아주 가는 헤어처럼 생긴 섬모를 잘 잘라보면 안에 이렇게 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모. 편모는 채찍처럼 좀 굵고 긴 거예요. 그죠? 이것들 잘라보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렇게 철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하철 놓은 것처럼 어떤 것들이 수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의 차이는 거의 다 비슷한데
식물세포만 갖고 있는 거 있고 동물세포만 갖고 있는 것들이 그것만 보면 돼. 식물세포는 바깥에 두꺼운 벽이 있어요. 세포 벽이 있고요. 그 안에 뭘 저장할 수 있는 중앙액포가 있어요. 이 중앙액포가 아까 동물세포에서는 리사이클링 센터로 하는 리소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물세포에서는 리소솜이 없어요. 그 대신 중앙액포가 리소솜의 기능을 해요. 또 하나 식물세포만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엽록체예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물세포는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 안 먹고 햇볕에 가서 이렇게 쫙 서 있으면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못 차죠. 동물세포는 없고 식물세포만 갖고 있는 게 엽록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요. 햇빛하고 이산화탄소로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그래서 엽록체 구조는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특별하지 않고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세포 내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세포 내에서 막이 2개,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거로 고르시오 라고 나와요. 그러면 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핵이에요. 핵을 만들 때 그 세포막을 이렇게 2번 돌려가지고 만들어요. 첫 번째 핵이고요. 2개는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예요. 얘네 둘은 세포 바깥에서 자기네끼리 알아서 살던 박테리아 종류예요. 박테리아 종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었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막을 한 번 더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이중막이 됐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포 내 공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 바깥에 있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좋아서 그냥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4장 급하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하고 4장에 대한 퀴즈를 오늘같이 보면 그렇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죠? 책 한번 읽어보고 수업 시간 나왔던 거 하면 되고 다음 시간 우리 언제 만나죠? 예, 9월 26일이 아니고요.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11시에 일로 와야 돼요. 내가 혹시 날씨가 좋으면 야외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에 내가 그 온라인 강좌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월 1일서부터 10월 8일까지 뭐가 안 돼요? 우리 웹사이트가 안 돼요. 오픈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문자를 다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일단 11시에 여기서 만나는데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수업도 할 수 있어요. 10월 3일 날 개천절이지만 11시에 봅시다. 오자마자 우리 퀴즈 보고 시작할 거예요.